강정화 선임연구원님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출입은행 강정화입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니까 요즘 국내 태양광 시장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저에게 뭐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REC 가격이 제일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태양광 프로젝트 수익성을 이제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REC 가격일 텐데, 그 REC 가격이 너무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 상황도 어떤지, 그리고 이제 주요 제품 가격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나 어떤 글로벌 소비 등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 반대로 뭐 언택트 뭐 이런 시장들이 활성화되고, 저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그 활동들이 생각보다 활발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내수 시장 자체는 어려웠으나 수출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만 해도 아마 2020년 세계 태양광 시장은 아마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6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던 프로젝트들이 다시 이제 재개가 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국의 태양광 시장이 거의 폭발 수준으로 이제 설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에 한 30기가 정도가 설치됐던 중국 시장이 52기가 정도가 설치가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역시 예상보다 10기가 내외를 예상했으나 이제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18기가 이상이 설치되는 등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태양광 센터 자체의 움직임은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아마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이 한 100기가를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게 140기가가 넘는, 그러니까 예상보다 당초 생각보다 이제 40% 이상 이제 증가하는 이제 상황이 나타났고요. 아마 이런 추세가 올해도 또 지속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 세계 태양광 수요는 거의 180기가 정도는 설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이제 144기가 대비 거의 30% 이상 설치가 되는 것을 이제 아주 긍정적인 수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너무 이제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밸류체인의 어떤 수요 공급에 좀 약간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변수들이 어떻게 이제 태양광 수요에 잘못하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보는 기관들은 아마 올해 태양광 수요가 200기가를 설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쯤 되면 진짜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200기가 시대를 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중국, 미국의 이제 태양광 수요는 기존의 예상처럼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거의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 자체가 되게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작년보다 이제 익숙해지고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안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단기 전망들을 해드렸는데, 이제 2020 올해 이제
180기가와트, 2022년에 한 200기가와트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40년까지 이제 시장 전망들을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IEA가 이제 매년 이제 그 2040년 전체 발전 설비에 이제 설치량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만 해도 이제 태양광 설치량이 1,400기가와트 정도로 예상을 했으나 이제 2017년에는 2,067기가와트, 2018년에 2,540기가와트,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이제 3,855기가와트가 설치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제 굉장히 화석 발전 베이스의 이제 IEA 이 전망치들이 굉장히 상향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태양광 발전이 그냥 과거에처럼 이제 흘러갔던 어떤 유행이 아니라 이제 거의 대세 발전원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 발전원련 설치 용량 중에 이제 압도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제일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수요 전망 역시 이제 태양광 발전의 이제 수요는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보다 추가적인 이제 BNEF 같은 경우는 2050년 설치량 글로벌 태양광 설치 용량을 7,860기가와트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게 아마 전 세계 발전 용량의 한 38%, 거의 40% 가까이가 이제 태양광으로 설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을 합치면 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마 미래 에너지원, 주 에너지원은 아마 신재생 에너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또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수소 경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태양광 풍력의 설치량과 비례해 수소 시장도 비례해서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태양광 산업의 성장 사이클을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4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 1단계는 이제 초기 시장 단계입니다. 아마 2000년부터 이제 2010년까지 이제 교토 체제를 유럽에서 띄우기 시작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이제 태양광 시장을 이제 육성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 이제 나왔던 제도들이 이제 FIT 발전 차익 지원 제도를 통해서 태양광 산업을 수요를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FIT 자체의 금액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에 우리나라 FIT 가격이 아마 킬로와트 아워당 550원 정도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한 REC와 이제 S&P 하면 100원대 정도 될 텐데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정부 보조에서 움직이는 굉장히 초기 단계의 시장이었다가, 이게 2018년 이제 어떤 한 섹터가 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중국 기업들의 등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태양광 시장에 진입하면서 어떤 굉장히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태양광 제품 가격 단가 하락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 중국 기업이 진입하면서 굉장히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이 한번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큐셀도 아마 그때 망했었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유럽과 미국계 기업들이 어떤 공급 과잉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시장에서 한번 정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구조전형이 이때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주된 시장의 수요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5년까지는 이제 3단계를 볼 수 있고요. 이 시기는 이제 그리드 페너티를 이제 도달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시기에서도 이제 정부의 보조가 필요했으나 이제 실제로 2018년 이후 글로벌 태양광 발전 단가가 석탄 화력보다도 싼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태양광 발전 자체만으로도 사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그리드 페러티의 도달은 중국과 미국, 유럽에 국한되어 있던 수요를 궤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계 태양광 수요의 중국과 미국 시장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기타 개도국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단가가 이렇게 그리드 페러티에 도달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에 여러 가지 기술을 첨가하는 ESS 등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 굉장히 빠른 기술적 진보로 인해서 과거 이제 가격에 초점이 됐던 태양전지 수요가 최근에는 이제 보다 고효율 그리고 공간 활용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이후 태양광 산업은 말 그대로 이제 제너레이션 페러티에 도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어떤 발전원과도 가격 측면에서 경쟁에 밀리지 않는 그 가장 싼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 시기에는 결국 이제 3단계에서 나타났던 ESS와 이제 여러 가지 응용 분야들이 이제 훨씬 더 확대되어 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고객의 수요에 응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 거래들이 일어나는 이제 시장으로 발전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가상화 발전소 뭐 이런 분산전원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서 에너지 플랫폼으로서의 태양광 발전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도 이제 이슈인 전기 자동차와 이제 태양광의 결합 뭐 이런 다양한 결합 상품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태양광 산업도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수요가 왜 이렇게 자꾸 커질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적어왔는데 일단은 이제 석탄 발전의 건축 및 폐쇄입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이슈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이제 대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 여러 기업들도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ESG 경영에 대한 강화도 결국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수요를 늘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010년 이후 신규 건설된 석탄 발전소는 5기가와트인데 만에 폐쇄된 석탄 발전소 용량은 18기가와트입니다. 결국 이제 차익이 생기는 만큼의 어떤 에너지원을 꽂아야 되는데 이 자리를 다 이제 태양광 발전이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도국의 이제 석탄 발전소 지원
건설에도 아마 공적 금융기관들의 이제 대출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이제 궤도국이라도 태양광 석탄 발전소 건설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을 다 태양광 발전이 흡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기술 발전과 이제 가격 하락입니다. 결국 태양광 발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무리 이제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여도 비싸면 쓸 수가 없는데 이제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제일 싸니까. 그래서 태양전지 효율이 거의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페롭스카이를 이제 접목한 뭐 새로운 태양전지 뭐 이래가지고 기존의 태양전지 한계를 다 넘어가는 기술들이 자꾸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대량 생산 체계 구축에 따라서 거의 매년 20%씩 태양광 모듈 단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 태양광 프로젝트 발전 단가가 메가와트당 19.7불 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저렴해서 쓸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의 접근 용이성도 태양광 수요를 늘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태양광 발전소로 운영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사실 과거 이제 석탄이나 가스는 대형으로 지어야만 했기 때문에 사실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였습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 뭐 일반 개인들도 이제 직접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장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된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어떤 REC나 PPA 계약만 되면 사실 태양광 발전 건설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만 받으면 사실 자금을 차입하기는 굉장히 용이한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보통 석탄이나 가스 같은 경우는 금융기를 클로징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태양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달? 4달 허가만 있으면 거의 심사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발전원이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이런 태양광 프로젝트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태양광 발전 단가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2010년도에 와트당 3.3달러였던 이제 태양광 시스템 가격이 아마 올해 0.62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고 2050년에는 0.5달러 수준으로 이제 떨어진다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킬로와트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 원이 넘게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100만 원 안쪽, 70만 원? 이런 수준을 이제 지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단가가 떨어지는 건 좋은데 실제로 이제 태양광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투자비 대비 어떤 매출 간의 이제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얼마에 전기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느냐가 사실 투자비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태양광 산업에서 이제 밸류체인들을 좀 밸류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태양광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 밸류체인에서 이제 거의 공급이 과잉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모듈 같은 경우는 거의 기존 수요 대비 한 200% 정도가 이제 과잉 상황인데,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저게 한 130기가, 이제 30% 정도의 이제 과잉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예상보다 많은 태양광 수요가 늘다 보니 거의 지금 폴리실리콘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한 5% 내외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폴리실리콘 공급이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 속도 자체가 좀 이제 예측할 수 없을 정도 너무 가파라지고 있는데, 좀 이제 너무 바이오 쪽에 이제 가격으로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태양광 산업 밸류 체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 정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72%, 인고네이커 같은 경우는 92%, 그리고 셀과 모듈 같은 경우는 85% 이상이 중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독점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고네이커 같은 경우는 거의 92%로 써놨는데 거의 100% 가까이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조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인고웨이퍼, 이제 웨이퍼를 이제 중국에서 받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 전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즉 거의 제일 중요한 소재 쪽에서 중국 점유가 높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도 중국 표준에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지금 웨이퍼 표준화를 놓고 중국 내 웨이퍼 업체들이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정해진 쪽으로 우리 기업들이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태양 전지의 표준들을 중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제조 쪽에 계시는 기업들이 잘 따라가셔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폴리실리콘 실제 생산 용량은 이제 64만 톤인데, 아마 요거보다 작은 한 58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58만 톤 같은 경우 태양 전지 기준으로 한 200기가와트를 이제 제조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근데 올해 태양광 수요가 200기가와트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인고데이커 기업 입장에서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고데이커 업체들의 이제 폴리실리콘 확보 경쟁으로 인해서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생산 지역도 압도적으로 중국 쪽이 많습니다. 이게 또 솔직하게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중국 쪽에서 이제 폴리실리콘을 많이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석탄 발전을 이용해서 싼 에너지를 이용해 이제 폴리실리콘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탄소 인증제 같은 거를 이제 글로벌리 이제 실시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글로벌리 그런 탄소 인증제를 실시하더라도 이제 제품 단가 자체가 올라가는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근데 막상 또 폴리실리콘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곳들이 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 지역의 제품들을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웨이퍼 생산 용량 한 260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일부 타이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타이완 웨이퍼는 사실 뭐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국의 롱지라는 회사는 거의 뭐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거의 태양광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거의 뭐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뭐 웨이퍼뿐만 아니라 태양전지, 뭐 태양광 모듈 쪽에서도 거의 글로벌 탑 용량을 확보하고 있어 굉장히 탑티어 기업으로 이제 성장해서 아마 태양광 시장을 어떤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별 노드 생산 용량이 이제 롱지사가 이제 42기가와트, 이제 트리나가 26기가와트, 징코사가 25기가와트. 이제 불과 2019년만 해도 이제 10기가와트 선에서 이제 기업들의 이제 생산 캐파들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20기가도 아닌 40기가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인 큐셀이 이제 11기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과거 3위권 정도의 이제 생산 용량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7, 8위권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간 이게 맨 앞단에 있는 기업과의 격차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 사실 시장에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지배력이 생깁니다. 결국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가는 쪽으로 이제 후단의 기업들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비 규모나 어떤 투자 역량 그리고 투자 타이밍 이런 것들 측면에서 뭐 하여간 이것도 반도체 시장 그리고 LCD 시장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시장의 이제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다결정 태양전지가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게 태양광 시장도 이제 약간 IT 기기 시장과 비슷하게 수요 이동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멀티 다결정이 이제 82%까지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2021년에 이제 26%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기업이 아까 보셨던 롱지사가 이제 대규모 이제 단결전 태양전지 웨이퍼들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시장 수요 자체가 이제 조금 더 고효율 쪽으로 가서 설치 면적을 줄이는 쪽에 수요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단결점 수요들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적은 면적에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 모듈 시대가 이제 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입니다. 제 주식이 저런 그래프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만 해도 11달러였던 것이 이제 5월 26.5, 지금 한 28불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정상적으로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작년 6월, 7월쯤에는 아마 7, 8불이었던 가격이 거의 한 3배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겠으나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여전히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는 적다고 이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드에서는. 그래서 올해 아마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그 폴리실리콘 양도 아마 올해 수요를 감당하기가 간당간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제 물량 확보에 들어간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웨이퍼 업체들이 대형 웨이퍼로 가는 그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제
어떤 안정적인 이제 웨이퍼 생산을 위해서 이제 성기화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폴리실리콘 부족의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 전지 모듈 가격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배가 증가한 거 대비 이제 모듈과 이제 전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한 10% 이상 그 연초 대비 오른 상황이고 아마 이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태양 전지 및 모듈 가격도 크게 칠 가능성도 이제 존재합니다. 근데 모듈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 자체는 그렇게 모자르지 않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만 좀 안정이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멈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모듈 가격 상승은 결국 프로젝트 수익성 악화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태양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가 이제 80%가 이루어지고 이제 뭐 나머지 20%가 이제 20년에 걸쳐 이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초기 80%의 비용을 낮추는 결국 이제 시스템 단가를 얼마나 싸게 공급받느냐가 이제 프로젝트 수익성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싼 모듈을 소싱하는 게 사실 프로젝트 수익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뭐 자꾸 이제 비싸지다 보면 어느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실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다 살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까지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급등할 것으로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은 굉장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중국 폴리실리콘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급등한 상황이고 이에 반해서 이제 모듈 기업들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이제 워낙 양호하다 보니까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 자체는 과거 대비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기네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태양광 설치 동향 및 전망입니다. 2010년만 해도 한 100메가? 200기가 안쪽이었던 시장들이 굉장히 아주 우상향을 그리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1기가와트를 돌파했고요. 이제 2018년에 2기가와트를 넘어서 2019년에는 이제 3기가와트를 넘어섰고 아마 2020년에는 아마 4기가와트를 달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기가, 2기가, 3기가, 4기가를 넘어가는 이제 시간들이 굉장히 빠르게 단축이 됐고요. 아마 올해도 한 4.2기가에서 4.5기가 사이는 깔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도 아마 4기가의 수요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는 시스템 가격을 한 800만 원 정도 잡으면 한 3조 이상의 시장은 되어진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조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 대비 굉장히 큰 시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글로벌로 봐도 아마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한 7, 8위 수준이니까 결코 작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태양광 설치하시는 프로젝트 개발하시는 분들의 이제 애로점들을 들어보면 단연코 허가 문제가 제일
걸리는 거 없고 이제 뭐 그리드 연결 그리고 이제 RC 가격. 네. 이게 이제 보다 이제 아마 갈수록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성은 조금 더 낮아질 여지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2000 FIT를 줬던 때의 수익률은 거의 10%가 넘어갔던 적도 있었으니까 이제 이게 프로젝트 시스템 가격 하락과 함께 이제 아마 수익률도 좀 금리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수익 구간을 가지고 가는데 아마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그 사업자분들의 어떤 노력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발전량 증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고 그때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패널에 있는 먼지를 열심히 닦으면 발전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관리 쪽에서의 어떤 차별화도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RC 가격과 태양광 모듈 가격을 단결점 모듈 가격에 이제 좀 그래프를 한번 그려놔봤습니다. 예. 이제 2018년 6월 RC 가격은 107,308원이었으나 2021년 6월 기준 가격은 31,840원으로 40원에 불과. 그래서 하지만 이제 단결점 모듈 가격은 2020년 8월 이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두 그래프 간에 이제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REC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게 사업하시는 개발 프로젝트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이 과히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REC 가격은 2018년 6월 가격 대비 70%가 하락했는데 단결점 모듈 가격은 이제 32%밖에 하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격차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제 2018년만 해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갔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RC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RC를 이제 공급하는 이제 공급자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테이크 오프하는 저쪽의 발전사들의 물량들이 뭐 줄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수요를 증가시키지 않는 한 아마 REC 가격이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입 동향입니다, 우리나라. 예. 이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폴리실리콘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태양광 제품 중에 가장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이제 폴리실리콘인데 안에서이었는데 이게 이제 국내 폴리실리콘 공장들이 이제 가격이 맞지 않는 관계로 이제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제 수출액도 거의 매년 30%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원가 중에 이제 한 40% 가까이가 이제 전기료 부분인데 이제 전기료가 이제 중국과의 격차가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리 기술력으로 이제 중국 업체들을 이제 시장 가격을 이제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안타깝게도 현재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정도면 아마 국내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꽤 많은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아마
폴리실리콘을 제조하시는 쪽에서도 이제 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이 가격대에서 유진이 되어주면 좋겠으나 또 시장 상황이 또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동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산 모듈의 수입이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 태양광 시장에 이제 중국 모듈이 어느 정도 점유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지만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기술력 측면에서 어떤 성능 측면에서 이제 거의 중국의 탑 티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근데 중국 업체들이 더 싸게 오퍼를 한다면 사업주분들이 그것을 마다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기업들의 모듈들이 계속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 이제 탄소 인증제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 이제 페이버를 주고 있으나 여전히 이제 국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사업주의 몫이기 때문에 사업주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제 경제성이 제일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단지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그 기술이 엎어져된 이제 중국 제품들이 계속 국내 시장에도 들어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예, 제가 2시 20분까지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2021년은 이제 드디어 이제 200기가 시대를 바라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마 올해 200기가가 되진 않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충분히 200기가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그 친환경 에너지원 중에 이제 태양광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은 어떤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을 가지고 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모르게 굉장히 많은 사회 활동에서도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어떤 주목받는 산업과 주목받지 못하는 산업의 격차도 커지고, 여러 가지 어떤 양극화도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태양광 수익이 나는 어떤 프로젝트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만 괜찮다면 태양광 프로젝트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여전히 이제 글로벌 그 제품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이런 좀 발열된 상황은 하반기에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마 적정 폴리실리콘 가격은 아마 20불 밑에서 형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도 양호한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근데 좀 아쉽게도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REC 가격 하락, 설치 비용 증가,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의 여지도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워낙 유동성들이 많이 풀려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제 기대 이상으로 이제 커지고 있어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될 경우 여러 가지 자금 조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